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지금 새벽입니다. 밤이 늦었는데 제가 계속 미증시를 좀 모니터링 했습니다. 모니터링 하다가 그래도 영상을 조금이라도 찍고 내일을 맞이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무리해서라도 영상을 올려봅니다. 지금 미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 중입니다. 그 이유인 즉슨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판단, 미 연준에서 금리 상승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지금 증시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증시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큰 양봉을 그렸습니다. 갭 상승을 크게 일으켰어요. 근데 거래량이 많이 안 올라온 게 보이죠. 이게 조금 찝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올라갈 일인가라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그 CPI 데이터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옴으로써 미증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우리나라 증시는 갭 하락을 하겠죠. 어느 정도 2, 3% 정도 하락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 저희 지지선으로 그었던 라인 있잖아요. 여기까지 갭 하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질 거예요. 밑꼬리를 달고 제가 봤을 때 약간 빨간색. 요런 식으로 끝나가 요 정도까지는 아니고 요런 식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런 라인.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미증시가 하락 중이잖아요. 그럼 내일 미증시 선물은 다시 반등할 거거든요. 하락이 좀 컸기 때문에 다시 반등세를 보일 겁니다. 그럼 미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갭 하락으로 시작하겠죠. 갭 하락으로 시작하는데 미증시 선물이 조금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좀 증시가 조금씩 반발 매수세와 함께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지지선을 지키면서 안착을 하고 2, 3일 정도 횡보를 한다면 다시 지지선을 지탱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갭 하락으로 시작하는데 추가적으로 추락을 할지 거기서 지지를 하고 밑꼬리를 달면서 양봉 전환을 할지가 관전 포인트겠죠. 내일은 갭 하락을 크게 했을 때 바로 수급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종목을 좀 특정해 드리긴 좀 그렇지만 상승률을 보시면 최근에 수급이 많이 몰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 유효해 보이지만 내일 갭 하락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선물도 같이 봐야 되는 단기 트레이딩이 주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때는 단기 트레이딩을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지양하는 게 좋다. 내가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손절이 쉽게 안 된다라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에 쉽게 나섰다가는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도 내일 갭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떨어지겠죠. 거기에다 단기 트레이딩까지 손해를 보게 된다면 멘탈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시장을 좀 관망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시장을 좀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 4.41%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가 지금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종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밑꼬리가 달리고 끝나면 미증시 선물이 좀 괜찮아질 겁니다. 지금 이 하락은 어떻냐? 여기 빅스를 보시면 아시죠? 공포지수입니다. 공포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패닉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요거를 좀 체크하고요.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하락하고 있다. 특히 테크주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는 걸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을 시장이 느끼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럼 야간 선물은 어떨까요? 야간 선물은 지금 2.55% 하락 중입니다. 그럼 내일 갭 하락은 2%에서 3% 수준에서 시작될 겁니다. 지금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다. 오늘 갭 상승에 양봉을 크게 그렸기 때문에 반대 매매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갭 하락 시 추가 하락이 발생하는지를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CPI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CPI가 어떻게 발표됐냐? 보시면 여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들을 보시면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죠. 빨간색이면 좋은 걸로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YOY죠. 년간으로 보면 약간 8.1% 상승했을 거라 예측을 했는데 8.3%란 거죠. 근데 지켜볼 게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수치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0.3%포인트로 예측했는데 0.6% 올랐죠. 생각보다 2배 더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MOM이죠. 월별로 보는 건데 지난 월 대비 좀 떨어질 거로 예상했지만 더 올랐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진정되고 있지 않다라는 지표가 발표되는 순간 지금 미증시가 고꾸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딱 9시 반부터예요. 보시면 9시 반부터 그냥 이렇게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 CPI 발표 지표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다른 악재는 없습니다. 지금 CPI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다. 그래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 같다. 원래는 빅 스텝이었잖아요. 근데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 같다라는 움직임입니다. 이 하락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내일 그 단기적인 충격을 받고 반등을 할지 말지를 타진해 볼 것 같으니 좀 이거는 시장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떤 걸 볼까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증시 부진의 금리 상승 이중고, 증권사가 2분기 순이익이 반토막 났다라는 거죠. 요거는 증시가 안 좋은 걸 여기서 대변할 수 있는 거고, 이 증권사의 순이익이 반토막 난 거는 이제 거의 바닥이 와가고 있다는 겁니다. 증권사 종목에 대해서요. 증권사 종목이 또 바닥이면 증시도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 단기적으로요. 미증시 반등에 날아오른 코스피, 외국인 기관이 사자. 이 외국인은 오늘 CPI 지수가 발표되는 걸 몰랐을까요? 쟤들은 미리 파악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CPI 지수가 어떻게 발표될지는 뒷구멍으로 보든 뭐 돈을 주고 정보를 사든 어떤 식으로든 알고 있었을 건데 왜 오늘 샀을까요? 그럼 얘들이 왜 오늘 양봉 전환을 시켰을까요? 이제 갭 상승을 시켜가면서 한국 시장의 갭 상승과 지지선 돌파라는 그 흐름을 왜 만들어냈을까요? 오늘 그 CPI 지수가 발표되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리 올려놓은 거예요. 만약에 오늘 떨어뜨려 놨으면 오늘 갭 하락을 하면 지지선 없이 추락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도 추가적인 하락을 원하지 않는다를 그냥 심리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물증은 없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전 오늘 갭 상승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거래량이 폭발했으면 반발 매수세, 거기에 바닥을 판단한 매수세가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상승이라고 하면 결국엔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큰 손들이 좌지우지했다는 그 해석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CPI가 어떻게 나오려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좋게 나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 좀 그런 거를 유추해 볼 수 있었어요. 연휴 동안 700% 폭등한 코인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코인 투자 조심하세요. 이런 거 보면서 700%뭐 이러면서 막 혹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에 유튜브에 그 코인 유튜버들이 자꾸 막 레퍼럴을 그 광고를 받아가지고 하는 게 좀 많이 보이던데요. 그런 거 저 안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현재 여러분들은 절대 코인 레퍼럴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그냥 양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반대하고 싶습니다. 대반격 나선 우크라이나, 러 국경까지 진격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긴 합니다. 일단은 요래요. 오늘 좀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었는데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하고 있어서 조금 다루긴 좀 애매합니다. 뭐 이거 다시 뭐 보시면 이거는 됐고 조정시 됐고 한국 증시 그 투자 예탁금 줄어들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겁니다. 지금 유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게 유가도 한몫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유가가 언제쯤 반영될까요? 3개월, 6개월 뒤에 반영되겠죠. 그러면 떨어지기 시작한 3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왔다는 거니까 다음 분기부터는 물가가 안정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왜? 유가가 안정되고 있으니까요. 유가가 여기서 지속 하락한다면 앞으로 미래는 예측 가능해지겠죠. 인플레이션은 잡히겠구나. 이런 거는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내일 시장이 개파락으로 안 좋을 겁니다. 시작이 너무 아비규환에 빠지지 마시고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미선물과 함께 글로벌 경제 지표를 같이 보시면서 좀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